승무패 6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에콰도르와 세네갈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세네갈 쪽 근소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동기부여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 살롱 코멘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A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네갈과 비기기만 하더라도 자력으로 16강 진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에콰도르에게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16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네갈이 좀 더 절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개인적으로 현재 에콰도르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가 카타르와 네덜란드를 상대로 보여줬던 측면에서의 공격력과 중원에서의 역동성이 굉장히 뛰어나긴 하지만 세네갈도 그에 못지않은 측면 공격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개인적으로 상성적으로 봤을 때 남미 특유의 에너지에 대항할 수 있는 팀은 아프리카 팀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미 에콰도르가 아프리카 세네갈에게 의외로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발렌시아 선수가 2경기 3골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덜란드전에서 후반 막판 무릎 부상 여파로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이 발렌시아 선수가 지난 카타르와의 개막전에서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후반전 아웃이 됐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네갈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 한데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발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는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출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세네갈전에도 출전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도중에 이른 시간에 이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의 무릎에 이상이 생기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중원의 카이세도 선수와 더불어서 엔진 역할을 해줬던 멘데스라는 미드필더가 이번 세네갈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원에서도 전력 누수가 있는 에콰도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전에서도 카타르의 수비 실책이 나오기 전까지 골 결정력에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카타르를 상대로 3골이나 뽑아내면서 3대1 대승을 거둔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네갈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에콰도르가 에네르 발렌시아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근소하게 경기력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양 팀의 전력 자체가 상당히 팽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현재 에콰도르의 구매율은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몰린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맨디 골키퍼가 여전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세네갈로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현재 에콰도르 쪽 구매율이 너무 높은 바 세네갈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세네갈 사이드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경기인데 웨일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B조 4위로 쳐졌기 때문에 일단 잉글랜드를 무조건 이겨야 16강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승부나 패배를 거둘 경우에는 자동으로 16강행이 좌절이 되는 웨일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웨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B조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웨일즈전에서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이란과 미국 결과에 따라서 조 1위 자리를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 역시 승리를 거두면서 깔끔하게 1위로 16강에 올라가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 봐도 잉글랜드의 승리가 유력한 매치업이지만 뭔가 웨일스의 투박함과 잉글랜드의 투박함이 충돌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베테랑 자원인 램지와 베일 역시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누구보다 잉글랜드 축구에 대해 적응력이 강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일즈가 주전 골키퍼 헤네시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지만 백업 골키퍼인 데니 워드라는 골키퍼 역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에서 주전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잘 알고 있는 팀이 바로 웨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독일과 일본 경기도 일본의 2대1 승리가 나왔을 때 풋볼살롱이 일본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자국리그 선수들이 대부분인 독일 대표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번 웨일즈와 잉글랜드 경기 역시 웨일즈가 잉글랜드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란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골키퍼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등하게 0대0 경기를 유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소극적인 경기 운영과 선수 기용으로 인해서 탄탄한 스쿼드에 비해서 경기력이 나오고 있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직전 미국과의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0으로 비겼던 잉글랜드이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변수는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가 현재 골득실이 플러스 4골이나 되기 때문에 설령 웨일즈에게 패배를 당하더라도 3골 차 이상의 대패만 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16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굉장히 방심을 할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경기력적으로 웨일스의 단독 패배를 말씀을 드리지만 독식픽으로는 웨일스의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이란과 미국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B조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꺾을 경우에는 16강의 자력 진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웨일스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역시나 이란이 16강에 가기 때문에 이란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반드시 이겨야 16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승부가 의미가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수들을 앞세운 압박과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강점인 팀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도 밀리지 않는 탄탄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선수비 후 역습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명하게 팀 컬러가 갈리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올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상대로는 무승부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16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이 지난 1차전, 2차전 웨일즈와 잉글랜드를 상대로도 적지 않은 활동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3차전 이란전에서 선수들의 체력이 얼마만큼 압박 전술을 이행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이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인 선수비 후 역습으로 미국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노리게 된다면 이란의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젊은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 특유의 늪축구 운영에 말리기 시작한다면 페이스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2경기에서 딱 한 골을 넣은 저조한 득점력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방에서의 한 방이 부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A매치 5경기에서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작정하고 특유의 늪축구 짠물 수비를 보여줄 수 있다면 득점을 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호주와 덴마크의 경기인데 호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D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덴마크를 이길 경우에는 자력으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덴마크와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튀니지가 프랑스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호주가 16강에 가기 때문에 무승부만 거둬도 호주는 16강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덴마크에게 호주가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16강에 탈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호주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덴마크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호주가 직전 튀니지전에서는 전반전에 강한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면서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로 선제 결승골을 뽑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덴마크 역시 팀 컬러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져가다 보니까 과연 호주가 자신들보다 강팀인 덴마크를 상대로도 전방 압박을 들고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카타르 월드컵 특징이 수비적으로 완전히 약팀이 내려앉을 때보다는 약팀들도 강팀을 상대로 호전적으로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맞불을 났을 때 오히려 강팀들을 상대로 이변 결과를 연출해내는 빈도가 많았기 때문에 호주가 직전 튀니지전에서 재미를 봤었던 전방 압박을 덴마크전에서도 의외로 가지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호주의 수비 뒷공간을 양질의 패스로 공략할 수 있는 에릭센이라는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호주가 튀니지전처럼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뒷공간이 허무하게 뚫리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또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우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덴마크가 최전방 골 결정력의 약점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별리그 2경기에서 덴마크가 딱 한 골에 그치고 있는데 이 한 골 역시 프랑스전에서 세트피스에서 수비수 크리스텐센 선수가 넣은 골이기 때문에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공격수들의 득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덴마크의 최전방 골 결정력 난조를 생각을 하면 호주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덴마크가 프랑스전에서 프랑스의 측면 공격에 고생을 했었는데 물론 호주와 프랑스의 측면 공격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호주 역시 프랑스와 튀니지를 상대로 측면에서의 크로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을 만큼 호주 역시 측면 공격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덴마크가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역으로 호주에게 측면 뒷공간을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적으로도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진출이 유리한 호주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쪽은 덴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 아시아 팀들의 반란이 이어지고 있고 호주가 직전 월드컵인 2018 월드컵 C조 경기에서도 덴마크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로 고춧가루를 뿌렸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호주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5번 경기로 들어온 튀니지와 프랑스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D조 4위로 쳐져 있기 때문에 프랑스를 상대로 무조건 승리를 일단 거둬야 16강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기거나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탈락이 되는 튀니지이고,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승을 거뒀기 때문에 가장 먼저 16강에 자력 진출을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골득실이 플러스 4골이기 때문에 호주에게 골득실 차가 6골 차로 앞서고 있는 프랑스라는 점에서 만약에 호주가 덴마크를 이기고 프랑스가 튀니지전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에도 대패만 당하지 않으면 1위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주전자원들을 대거 뺀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상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승에다가 골득실이 플러스 4골이나 되기 때문에 튀니지전에서 패배를 당하더라도 대패만 당하지 않으면 2위 호주가 덴마크를 이긴다고 할지라도 골득실에서 앞서서 조 1위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튀니지전의 주전 선수들을 대거 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주전 자원들에게 휴식을 부여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프랑스라는 팀이 로테이션을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벤치 멤버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여전히 막강한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2경기에서 빵골로 최전방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테랑 공격수 카즈리 선수 대신 제발리 선수를 자꾸 선발로 중용을 하고 있는데, 제발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즈리 선수가 얼마만큼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튀니지라는 팀이 1차전 덴마크전 때 보여준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이 언더독일 때는 수비적인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버티는 힘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는 전제 하에 튀니지 특유의 수비 밸런스가 나온다면 프랑스도 득점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튀니지 역시 현재의 공격력으로는 프랑스의 수비진을 상대로 득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의 스쿼드가 원체 탄탄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비 조직력은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리바 같이 기회를 잡지 못했던 백업 자원들이 선발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의 수비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가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6번부터 10번 경기를 다뤄드리고 11번부터 14번 경기는 월요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펼쳐지는 G조와 H조 경기를 종합을 해서 화요일 최종픽 마감 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